팝. K-팝, 코리아 파퓰러 뮤직이라는 말 그대로 한국의 대중음악이며 해외에서는 아이돌 음악으로 인식되어지곤 한다.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K-팝과 이 K-팝을 이끌어 나가는 한국 아이돌들의 삶은 어떨까? 열네 살 아직 세상을 알기엔 너무 어린 나이지만 아이돌 업계에서만큼은 그리 어린 나이가 아니라고 아이돌 지망생 소리양은 말합니다. 파트 1. 별이 되고 싶은 아이.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을 꿈꾸고 있는 아이돌 지망생 14살 최소리라고 합니다. 요즘은 아이돌 준비하는 연령대가 굉장히 어려져서 10대 초반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소리 양도 이른 나이에 지금 아이돌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준비하게 됐죠? 제가 아이돌 K-팝에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까탈레나라는 곡에 제가 7살 때 나왔는데 그때 학교에 댄스부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신청을 했어요. 무대에 옛날에 섰었는데 되게 재밌고 흥분되고 그랬어가지고 무대 체질인가 싶어서 아이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댄스 수업을 받으러 가는 소리양. 쉼없이 반복에 반복을 거듭하며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나가는 10대 지망생들. 가만히 있다가 동작 들어갈 때 진이가 빠지는 타이밍과 동시에 일로 붙어주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춤 실력이 아직 다른 사람들보다 못 추는 것 같아서 수업의 마지막은 다 같이 춤 영상을 보며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합니다. 소리 앞에 보지 말고 채은이 쪽을 봐줬으면 좋겠어. 지금 소리 계속 앞에만 보거든. 그러면은 앞에 이때만 보고 이때는 조금 더 명확하게 어떤 시선 쪽으로 고정을 확실하게 더 시켜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익숙한 듯 자신의 부족함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소리양. 지금의 힘듦을 견뎌내면 더욱 빛나는 자신이 될 거라는 믿음 하나로 몇 년을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친구들은 보통 뭐 하고 노나요? 그냥 뭐 게임 할 때도 있고 놀이터에서 만나가지고 얘기도 할 때도 있고 친구들이 게임하고 놀이터에서 이야기할 때 소리 양은 대부분 그 시간을 뭐로 시간을 보내나요? 새로운 춤 영상을 본다든지 또는 노래 연습을 하고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보통의 또래와는 조금 다른 시간축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리양의 하루는 아이돌 지망생들이 거치는 일반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소리양보다 먼저 그 시간을 지나온 지아님도 만나보았습니다. 한때 아이돌 데뷔조까지 갔었지만 이젠 먹방 유튜버라는
조금은 다른 길을 선택한 지안님. 인사하는 거가 어떤 건지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너무 오랜만에 하는데. 네네. 힐링 이즈 캐랄라. 안녕하세요. 캐랄라입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이제 춤을 엄청나게 좋아했는데 요즘보다도 더 예전에는 댄서들을 위한 무대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무대에서 춤을 출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이돌이 되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형 기획사, 뭐 중소기획사, 뭐 신생기획사 이런 거 다 가리지 않고 이렇게 막 다 검색하고 서치를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오디션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1차 원서를 다 이렇게 아무데나 막 넣어놓고 그 중에서 1차가 이제 붙어서 2차를 보러 오라는 연락이 오는 회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2차를 또 보러 가죠. 대면 오디션을 하는데 거기서도 또 운이 좋게 이제 붙으면은 이제 3차 오디션을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3차가 붙어버리면 이제 부모님 오시라고 해서 같이 대표님이랑 부모님이랑 저랑 셋이 이렇게 앉아서 계약서도 쓰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연습생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이 오디션에 이제 딱 붙었을 때는 정말 기뻤겠네요. 그때 심정은 어떠셨는지. 처음 오디션 합격했을 때 정말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기뻤어요. 이미 데뷔라도 한 것처럼 온갖 이제 망상도 하고 나 이제 가수 될 수 있는 건가? 이런 섣부른 그런 판단으로 너무 즐거웠고 너무 행복하고 그냥 붙은 것 자체만으로도 진짜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죠. 춤추는 게 너무 좋아서 아이돌이 되고 싶었다는 지안님.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오디션을 이제 붙었을 때는 반대를 안 하시고 오히려 더 이렇게 밀어주셨고 처음에 이제 아이돌을 한다고 했을 때 반대가 좀 많으셨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제가 중학교 1, 2학년 때 공부를 못하기도 했고 그냥 아예 안 하고 춤만 췄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그걸 되게 걱정하시고 되게 안 좋아하셨었어요. 그래서 반대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춤 너무 추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부모님께서는 그럼 너가 이제 그 공부 잘하는 저희 지역에 공부 잘하는 그런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너가 거기 들어가면 허락을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중3 때 아예 춤을 그만두고 이제 새벽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기적적으로 그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해주셨었어요. 교육 강국으로도 유명한 한국에서는 아이돌을 꿈꾸더라도 공부는 꼭 해야 한다고 모두 입을 모아 말합니다. 학업과 연습을 병행하는데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연습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학교 진도에 못 따라가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학원에서 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친구들이랑도 얘기도 잘 안 하고 좀 집중할 때가 좀 많아요. 어떤 학원 다니고 있어요? 수학이랑 영어 그리고 운동 따로 하고 있어요. 운동은 어떤 운동 하고 있어요? 태권도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치열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리양. 이런 일상이 힘들지는 않나요? 근데 좀 힘들었어요. 그럴 기분이 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다시 바로잡나요? 미래를 생각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하는 거니까 이런 생각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지망생 100만 명 시대. 그중 오로지 0.1%.
약 1000여 명만이 아이돌로 데뷔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VX라는 이름의 그룹으로 데뷔를 했었고요. 총 5인조 그룹이었고 2014년도에 처음 앨범을 내면서 데뷔를 시작했고요. 마지막 활동을 했던 시기는 2017년도 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좀 발랄하고 끼 많고 좀 청량한 그런 컨셉을 풍기는, 만화에서 찢겨 나온 듯한 그런 컨셉을 지향하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5년간의 긴 연습생 생활 끝에 아이돌의 꿈을 이뤘지만 데뷔 4년 만에 그룹을 해체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룹이 해체가 되었을까요? 저희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아이돌 활동을 하는 회사와의 계약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 기간이 이제 끝나는 시점에서 멤버들의 다음 행보에 대한 의견이 각각 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5명이 똑같은 마음이 아니면 사실 같이 갈 수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룹 활동은 그렇게 종료를 했었습니다. 마음이 교체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재빈이의 심정은 어떠셨는지. 답답하고 굉장히 슬펐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제가 이제 모두의 의견을 설득시키거나 마음을 또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존중을 해주면서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 굉장히 슬펐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저는 힘들어서 그만 나올 거 고민을 하고 있었고 또 저희 팀에 중국인 멤버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는 너무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들어가지고 그 언니도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고 다른 좀 훨씬 어린 연습생 친구들도 나이가 어린 만큼 마음도 아직 너무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어려서 다들 그냥 같은 마음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다양한 이유로 해체되고 무산되어 사라지는 아이돌들의 삶. 그들은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을까? 좀 원래 성격이 되게 자유로운 성격인데 연습생 때부터 뭔가 억압받고 있다는 게 되게 답답했고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어서 그때 되게 우울증이 심하게 와가지고 막 공황장애 약도 먹고 막 그러다가 어떤 그런 스트레스랑 억압이 있었는지. 그 연습실 들어가고 나서 뭐 핸드폰 반납도 해야 되고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개인적인 시간 못 보내고 가족들이랑도 시간을 거의 못 보내고 남자친구는 물론 못 사귀고 그냥 거의 연습실에서 뭔가 이렇게 내 청춘을 이렇게 보내도 되나 약간 이런 억압 때문에 네, 연습생을 할 때 하루 일과는 일단 오전에 회사에 출근을 해서 좀 몸풀기 식으로 자유롭게 2시간 정도 연습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를 먹고 춤 트레이닝을 받고 또 보컬 트레이닝을 받고 또 2시간 정도는 외국어 레슨까지 받고 그 이후에는 다시 자유 연습으로 해서 거의 밤 12시 정도까지 그렇게 연습을 하고 다시 돌아가는 과정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이 트레이닝 받고 연습하고 또 하루를 보내면서 그런 반복되는 일상에서 오는 좀 지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아이돌로서의 경험을 살려 작곡을 하며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재기님. 그렇게 팀이 해체가 되고 다시 이제 아이돌을 도전을 하진 않으셨나요? 저는 사실 아이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제 연령이 평균에 비해서 조금 높았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활동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가졌었는데요. 또 여러 가지 군대적인 문제도 있었고 조금 나이적인 문제도 있어서 저도 아이돌 활동을 계속할 수 하기는 힘들겠다라고 저도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엔터 쪽에서 대부분 많이 얘기하는 게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기회는 솔직히 많지가 않다. 이제
운에 맡기는 게 90%고 그리고 노력은 10%밖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아무리 컨셉을 잘 잡고 아무리 곡이 좋다 해도 이게 시기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해외나 국내에 또 좋아하는 것들이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꼭 노력을 해야 된다 해서 성공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저도 그런 상상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요. 다시 태어나도 뭐 3번 태어나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게 노래 부르고 춤추고 팬분들도 만나고 했던 것 같은데요. 아주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행복한 기억이 너무 커서 저는 또 하고 싶습니다. 소리 양은 나중에 어떤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행복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물론 저도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그런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설레는데요. 제가 활동을 했을 때도 브라질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인사를 또 드리는 것 같아서 기쁘고, 또 이거를 시청해 주시고 또 봐주시는 분들이 또 이런 저와 같은 꿈을 가지고 있다면 또 어떤 힘을 내는데 제가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제 영상 많이 봐주세요. K-팝 아이돌 다큐멘터리 다음 이야기. 한국 아이돌 동키즈의 실제 일상과 앨범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는 한국 아이돌로서 느끼는 솔직한 심정들. K-팝 아이돌 다큐멘터리 제2편 별이 있는 자리. 무대에서 빛나기 위한 무대 아래서의 노력.